자,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딱 취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극과 극의 평가. 2년 6개월 반환점을 돌았는데 촛불 전국으로 정권을 재창출한 지 시점에 이제 80%의 지지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반등이 무색할 정도로 다시 한 주 만에 주저앉아서 지지율은 44.5 정도, 그리고 반대는 50%가 훌쩍 넘어섰는데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BC 10점 만점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아니 근데 뭐 이런 평가는 사실 저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어떤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감이라든지 공정, 정의, 사회적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뭐 잘했다는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재조사 문제 한번 짚고 갈 문제고, 갑질을 공론화시키고 성범죄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가 많이 바뀐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번 정수는 잘했다고 보고 싶은데, 경제라든지 안보, 화합의 측면에서는 일단 드러나는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빈부격차 지수가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안보의 문제도 남북 화해의 통로가 몇 번 있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어떤 북한의 잠재적인 위험 지수는 상존하고 있고, 화합이라는 면에서 지금의 정부가 어떤 진영 내 아젠다를 던지는 역할은 했지만은 이거를 갈등을 타협하고 설득하려는 작업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는 굳이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은 그냥 중간점도 점수 드리고 싶어요. 중간이면 한국당이 이제 총론으로 낙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학 점수로 치면은 그러면은 B-C? 그 정도. B-C. 4.5 만점으로 B 플러스가 3.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뭐 3.8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그 전 변호사께서 상대평가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절대평가의 개념들을 도입하자면 지금 보면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핵 뭐 실험 더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ICBM 여태껏 한 번도 안 썼어요. 이런 평가들을 빼고 안보 문제를 얘기를 한다. 그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경제 문제에서도 지금 빈부격차 지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개로 따질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현재 고용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우수한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 갖다 만들어내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전 정권과 다르게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거 다 떠나서요. 44.5% 뭐 80%에 비해서는 반토막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2.5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년 반이 지났을 때 최고 점수라는 거, 최고 지지도라는 거, 그거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44.5 마지막 여론조사 역대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2년 반 전반적인 평가 국민들을 어떻게 봤는지 방송 3사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상대적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후한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뭐 우연이겠지만 잘함이 49.7, 46.6,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뭐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잘함 못함 거의 같고 MBC는, SBS는 못함이 좀 높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흡했던 분야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KBS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22.1,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1, 2위 미흡 분야가 모두 이제 경제와 관련된 실물 경제 얘기고, 남북 관계 및 외교 정책, 문재인 정부 1년 차까지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던 이 부분마저도 미흡했던 분야 3위권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MBC 잘못한 분야, 경제정책 30.8, 공직자 인사정책 15, 여기도 역시 3위가 남북관계로 12.4, 비슷한 비율로 미흡하고 잘못한 분야로 꼽았고요. 자, 마지막 SBS의 부정평가 영향 준 요인, 경제정책 여긴 더 높아졌네요. 54, 대북정책 20.1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인사정책 3위, 1, 2, 3, 4가 거의 뭐 비슷한 항목인데 그중에서도 1, 2위가 단연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최대 과제 역시 이 부분인데, 사실 근데 경제와 관련된 성과는 단시간 내에 낼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을 온전히 후반기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지표들을 돌려놓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기간 내 성장 어떤 지표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가장 또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를 재선해서 이길 때
문제는 경제야 그래서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어떤 지역이라든지 시기를 불문하고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MB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도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경제는 10여 년 계속 화두가 될 네.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게 일단 경제, 뭐 복지 정책도 좋은데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세금이 걷어야 되고 또 가장 조세 저항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으로 걷어들이는 어떤 법인세라든지 그런 예.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기업이 어떤 성과를 내야지 걷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박정희 시대의 트랙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말은 하는데 어떻게 규제 개혁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활력을 줄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노영민 실장이 정책 불변을 못 박으면서 2년 반은 성과를 내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 되는 게 우린 다 이렇게 했지만은 성과가 안 났다 그러면 다음 대선 때 그럼 이거를 또 하겠다고 할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할 건지 네. 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업에 활력을 주고 국민 경제가 전체적으로 왜 조국 교수가 쓴 진보집권 폴론에도 보면 상생경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상생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는지 좀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